말씀 좀 하시고 아니면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번 수심위 결정은 제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 모든 걸 다 바쳐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백은종 대표께서 정재택 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건은 각하가 되었습니다. 각하가 되어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는데, 제가 요청한 그 타임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의 직권으로 수심위를 회부한 거와 같은 날 맞닥뜨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요청한 거를 수락한 걸로 착각할 정도로 이 타임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8월 26일 날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와의 문답에서 나는 이 수심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을 보고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그 말은 본인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면피용이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더 확고하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심위에서는 저의 출두 진술을 최대한 45분까지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고, 제가 의견서를 내는 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날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최재형 목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루트를 차단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리하고 기도한 끝에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 그러면 언론사의 기자들을 모두 불러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의견서를 출력을 해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고, 참석하신 못한 분들에게는 문서 파일로라도 다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모두 이걸 배포해서 최재형 목사의 의견을 수사심의위원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이걸 손에 들고 제 의견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라도 대검 민원실에 들어가서 저의 의견서를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접수증까지 받았습니다. 이걸 왜 접수를 했느냐?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이것을 정책기획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수심위를 총괄하는 정책부에 전달을 해서 수심위위원 15인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고,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아침, 수심위가 열리는 당일날 아침, 저는 민원실에 찾아가서 이것이 전달됐습니까? 라고 확인했더니 전달이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습니까? 여기서 갖다 줬습니까? 그쪽에서 가지러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가지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정책기획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정책부에 연락을 했더니 여직원들이 금시초문으로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15분을 복사를 했느냐, 오늘 조금 있으면 수심위가 열리는데 이거를 수심위위원들에게 나눠줄 준비가 됐느냐라고 확인하니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전화, 군의 전화를 받지를 않는 그런 확인을 내가 직접 목격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심위가 2시에 개최됐는데 1시간 전부터 저는 민원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기를 했느냐? 이 수심위에서 마지막까지 1분 전까지라도 이거를 복사해서 수심위위원들에게 공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해프닝이 발생했는가 하면 대기하고 있는데 15분의 수심위위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차로 들어오는 분도 있었고 걸어 들어오는 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분이 제가 있는 민원실이 수심이가 열리는 본관 입구인 줄 알고 잘못 들어와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인 줄 모르고 저한테 여기가 수심이 열리는 곳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척하고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질문했는가 하면 혹시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를 어제나 오늘 미리 받아보셨습니까? 라고 문의했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두 명이 해주는 겁니다. 수심위 위원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는 분명히 사전 배포가 안 됐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의하는 그 시간에 나눠주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제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해를 했지만 그것이 절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하루 전날이나 혹은 당일날 아침에 수심위 위원들에게 배포가 돼야 저의 의견서를 그분들이 낭독을 하고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담아올 텐데 아예 배포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고, 또 수심이 이 총괄하고 있는 준비하는 정책기획부에서는 제가 전달한 것을 15부 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1분 전까지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 대변인실과 중앙지검에서 같이 두 개의 메시지가 한데 묶어져서 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된 메시지에는 최재형 목사의 의견서가 검토가 되고 적용이 되었다라고 명시를 한 걸 보고 내가 분노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수심위 위원들이 저의 의견서를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적용했다고 보기에는 아주 희박한 정황을 제가 포착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도 이것을 투명하게 수심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와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이 수심위를 준비하는 정책기획부가 전무공 검사라고 하는 분이 정책기획부장입니다. 다 알려졌지만 찐윤 중에 찐윤이고 이분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고 윤석열 씨가 당선자 신분 시절에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정성 300명의 수심위 위원들 중에 제비뽑기를 15명을 뽑는 그 과정과 절차도 굉장히 지금 의혹투성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겠다는 그 방향과 심보 자체가 이거는 반쪽짜리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개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최주호 변호사가 들어가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 저를 수사하고 김건희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와 모든 수사관들이 다 거기 입회해서 김건희 씨가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쪽에 PPT만 브리핑을 하고 마쳤기 때문에 이것은 반쪽짜리 심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약간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마이TV, 오마이뉴스 또 서울의 소리, 부모님 중청, 안진걸 TV의 생방송을 보고 우리 국민TV에서 오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대검 정치검찰 기자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나 하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재형 목사님 의견서를 다 제출했고 검토했다라고 했는데 정황상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동시에 누군가가 대검에서 또는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이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공고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뿌렸는데요.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 수심위원 5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으로 나옵니다. 아니 5명이나 수사를 무려 3분의 1이 수사를 계속해야 주장했는데 그게 어떻게 만장일치며 그게 어떻게 일치된 불기소 의견입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디올백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서 소심한 일부 수심원들이 거기에 공감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래도 15명 중에 5명이나 되는 5명이면 3분의 1이 되는 상당수입니다. 아니 이대로는 이 사건이 종결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만장일치로 종결이고 불기소라는 것은 완전한 애국이고 저는 가짜뉴스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중에 수십 년들 중에도 한두 분이라도 분명히 양심선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몰아가길래 공감해줬지만 나머지 뇌물, 직권남용, 증거인멸 그리고 인사계, 변호사법, 알선수재법 등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는데 언론에는 마치 15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무혐의 이 사건 종결을 동의한 걸로 나왔다라고 분명히 저는 한두 분이라도 짚어줄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15명 뭐 영원한 비밀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본인들이 먼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밝혀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재해주신 우리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굿모닝 충청 서울의 소리 등에서는 끝까지 또 우리 미디어 몽구 TV도 생방송 끝까지 그 만장일치가 아니라 무려 5명이나 되는 분들이 수사를 계속해서 의견을 냈다는 거. 그건 굉장히 국내 마음을 대변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저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그 부분은 잘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네, 이곳은 이제 국회는 정치부 기자들이라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주재영 목사님이나 저한테 많은 전화들이 와서 왜 오늘 기자회견 하냐는데 내일 11시에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주재영 목사에 대한 그 심의위원이 이걸 중앙지검에서 부의를 하는데 저희 입장은 이제 수사심의연화만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번 수사심의에는 주재영 목사 무혐의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위장 잠입 취재할 때 청탁을 분명히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잠입 취재를 하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선물 주려고 잠입 취재가 아니다. 이거 좀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이건 위장 잠입 취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회사도 가짜로 만들어서 뇌물도 주고 해서 그게 유지가 나오고 또 그걸 한 기자는 무혐의 이제 죄가 없다고 나왔는데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 잠입 취재한 사람이 청탁을 안 했겠냐.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수의 청탁을 하셨다고 공개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CBS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 CBS 질문하는 기자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거기에서 지금 이 백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 디올백 사건의 핵심의 그 큰 그림은 최재형 목사가 언더커버를 잠입 취재를 하는 그 시스템 컨셉 하에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는데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었지만 나머지 모든 청탁에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대통령실 과장, 정부 부처 직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이제 시스템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든 선물에는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감사의 의미와 더불어 김건희 씨를 만나고자 하는 티켓팅의 의미도 있고 관계 유지의 명목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청탁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얘기 하나 샘플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가 제가 보는 앞에서 샤넬 화장품을 주는 날 이 인사청탁, 금융위원회 명한 인사청탁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귀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카톡의 타임라인이 다 나와 있어. 귀가를 하자마자 침대에다 가방 집어 던지고 바로 메시지를 띄운 게 김창준 의원 국정자문위원을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더카바는 그날 샤넬 화장품을 갖다 준 날 김건희 씨의 인사청탁을 보고 이 잠입 취재 언더카바는 그날부터 작동이 돼서 디올백을 주는 날까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직무 관련성도 맞고요. 청탁도 맞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제가 대북 사역가, 통일운동가, 남북문제 전문가, 한반도 문제, 북미 간의 문제, 통일 문제 가장 많이 강연한 사람이고 또 통일TV 부사장이고 이런 걸 밝혔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데 뭐하러 만나고 뭐하러 선물을 줬겠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만남을 가졌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5가지, 6가지 혐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를 포함한 그 모든 그런 위법 혐의에는 조금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그만하죠. 네. 어디? 아니 저는 진짜 너무 재밌는 게요. 거짓말은 원래 말이 길어요. 근데 진실은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보여주면 됩니다. 디올백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시리얼 넘버랑 예. 열어서. 맞습니다. 왜 못 숨겨? 왜 못 밝힙니까? 그 디올백 있다면서요? 그거 밝히면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그 은폐하려고 네. 경매 처분해서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불안하니까. 네. 그 시리얼 넘버 밝히시라고 지금 보여주세요. 방한 청구 있는다는 문가소동 마무리하시죠. 서울에 저희가 마무리는 구경 좀 네, 해봅시다. 예. 자 마무리 그러면 네. 취재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